반갑습니다. 오늘은 피부 미용 종합기기 강의를 할 건데요. 장비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자, 3종과 5종, 4종 이렇게 여러 복합적인 기능들은 주 기능들은 스케일링을 하는 장면, 그 다음에 울트라 사운드들, 그 다음에 이온토 프레시스라는 어떤 갈바닉과 비타민 투입 이런 종류목들을 가지고 케어를 하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제일 기본으로 하는 3종 케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케일링을 할 거고요. 스케일링 관리를 할 거고, 자, 두 번째는 비타민 파우더를 이용해서 미백 관리를 할 거고, 자, 미백 관리를 했을 때 어떤 극의 양상은 두 가지 타입을 다 할 겁니다. 사용하는 앰플 종류에 따라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울트라 사운드 초음파라 그러죠. 초음파 마사지를 가지고 탄력 관리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할 화장품은 지금 소개해 주시면. 네. 자, 저희 에스테코 브랜드 안에 있는 제품들인데요. 자, 제일 기본으로 쓰는 게 아쿠아 클렌징과 그다음 메이크업 지울 때 쓰는 클렌징과 그다음에 딥에 들어가는 효소 파우더인데요. 효소 파우더 자체에도 비타민 C 천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자가 가늘고, 효소 파우더의 딥만 해서도 케어 자체가 굉장히 환한, 피부 톤이 환해짐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케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효소 파우더를 끝내고 났던 그 잔여물을 스킨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아주 깊은 모공 청소까지 이걸로 할 거예요. 스프레이까지. 기존의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2차 딥, 아나, 다, 그 다음에 고마주나 스크럽들을 사용하고 나서도 꼭 잔여물을 생각을 하셔서 모공 안에 딥으로 청소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타민 파우더, 자, 사용량은 이 정도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정제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제수도 0.5에서 더, 이 정도 양만 가지고 1회 시럽에다가 조제를 하셔 놓으셨다가, 이렇게 조제해 놓은 상태는 실온에서 5-6시간 이후에는 버려주시면 돼요. 쓰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저희 회사 장비는 이온 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면포는 항상, 우리 마이너스 극을 썼을 때, 파우더를 썼을 때 면포 한 장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제품을 투입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면포, 새로운 면포, 그래서 면포는 2장이 필요합니다. 산을 쓰셨던 면포로 다시 단백질 제품을 사용하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들 가시고 계시는 되도록이면 솔루션들이 입자가 굉장히 수분감이 좀 있으시면 좋은데요. 기존에 비타민 케어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농축이 진하게 돼 있는 이런 세럼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원장님 피부 톤에 맞춰서 콜라겐이나 큐엔자임 같은 이런 솔루션 세럼을 쓸 건데요. 아무래도 탄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 관리에는 이런 콜라겐 에센스들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들이 또 응용해서 쓰실 수 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이제 시트팩이죠. 이런 시트팩을 붙이고 나서 그 위에 이런 탄력 관리 기계를 가지고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도 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아이크림인데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름 부위에 쓰신다고 보는데, 눈가 외에 아래 눈 처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입가, 그 다음에 이마 이런 주름 부위까지도 마무리 크림까지는 이걸로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실게 바로 들어가시면. 네. 이제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클렌징, 자, 아쿠아 클렌징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도포하는 거는 아쿠아 클렌징인데요. 클렌징 젤이죠? 네, 젤이에요.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기존에 밀크 클렌징을 이제 이런 타입으로 쓰시기는 불편할 텐데,
그런 투명한 겔 타입으로 있는 이런 아쿠아 켈 정도는 이렇게 솜으로 클렌징을 하시면 되게 편리성도 있어요.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나요? 예. 마스카라, 립, 좀 더 추천하는 피부 타입이 있을까요? 젤을 뭐 이제 젤을 크릴 수도 쓰면 있고. 여드름 피부하고요. 네. 민감 피부가 좋겠죠. 기존의 미백 피부나 주름 피부들은 크게 관여되지 않는데 이제 아쿠아 이런 성분들이 보면은 노폐물 배출부터 시작해서 중금속이나 잔전 메이크업 잔전분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네, 제가 안녕하세요 보겠습니다. 원장님. 잘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스포로 에스테쿱 제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영상 끝나면 게시판에 이 영상물도 올려드릴 거지만 이 상품 리스트도 같이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상품들은 뭐 일단 저희가 협의는 해봐야 되는데 프로모션이 진행할지는 한번 협의해봐 드릴게요. 자 이거는 저희 효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효소 파우더. 비타민이 들어간 효소 파우더. 네네.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들려서 깜놀하시다고. 그래서 효소 지금 파우더들은 입자가 네. 말 그대로 효소잖아요. 발효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포하시고 물론 입자가 이렇게 거품으로 변형될 때도 입자가 터트려지기는 해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안착이 돼서 흡착하는 시간을 한 3분 정도는 주셔야 돼요. 바로 손바닥에서 원장님들 보시면은 대개는 그렇게 하시죠. 손바닥에서 이렇게 거품을 내셔서 그냥 하고, 씻어내는 바로 액션이. 이거 아니고요. 천연 말 그대로 천연 비타민도 들어있죠. 발효 효소 곡물도 발효된 상태에서 들어가 있죠. 겉은 발효라 그러면 원장님들은 그냥 1차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화장품으로 이렇게 좀 정제돼서 나오는 발효들은 2차까지도 보시면 돼요. 그냥 생각하시기 편하게 그냥 우리가 뭐 된장 같으면 1차, 청국장은 2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뭐 스팀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스팀을 해주면 이 또 이제 그 곡물에서 나오는 발효들은 더 효능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따뜻할수록. 예, 따뜻할수록 저희는 이제 공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미온 이상의 온도들 너무 뜨겁지 않고요. 따뜻하다 할 정도의 스팀 정도를 쐬서 3분 정도를 더 이렇게 안착한 다음에 원장님들이 부드럽게 뭐 물 러빙을 해주신다든가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바로 해면으로 닦아내겠습니다. 계속 이 상태에서도 스팀을 끄지 마시고요. 켜진 상태에서 해면 정리 같은 거 하셔도 됩니다. 오늘 사용하는 기기는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보셨는데 오늘은 페이스 3종 기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들 샵에 기본적으로 많이 구비는 해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일단 스킨 스크러브 첫 번째 들어갈 거고 두 번째는 비타민 이온 투입 관리 들어갈 거고 세 번째는 초음파 관리 마사지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단계는 딥 클렌징까지 끝났고요. 이제 스킨 스크러브 모공 모공 청소하는 단계 들어갈 거고요. 뭐 샴마 그러면은 마이크를 이용해서 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파장 때문에 이제 제가 또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여기다가 자, 스케일링 할 때 주의사항은 스크럽 칼라를 피부에 직선, 그 다음에 눕히기 하지 마시고요. 피부를 긁어가듯이 가시면 안 돼요. 살포시 뜨듯이.
이 스케일링 정도만 가지고도요, 일주일 정도에 있었던 피지 정도는 제거가 되니까요. 묵은 각질 정리까지는 힘들어도 피지가 쌓이지만 않아도 그렇게 딱딱하게 변질되는 경단백질 정 현상들은 막아주잖아요. 특히 지금 요즘같이 겨울철에는 원장님들이 보면 유분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유분 제품들이 계속 잘 제거가 되는 것 같아도 또 안 제거되어 있을 때는 모공 안에 이렇게 좀 피지 한 산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이 굉장히 피부의 어떤 톤도 환하게 해주겠지만 피지 정리 정도는 하는데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아마. 자, 이렇게 해서 자, 방향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보시면 저도 오른손잡이니까 왼쪽 할 때는 너무 편하게 잘 할 테죠. 자, 이제 오른쪽 할 때 또 방향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뭐 열심히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눈을 피해서. 여기에 속달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왼손을 또 활용하신 분들은 왼손을 쓰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기능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피부 결에만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방향이, 요렇게 가는 게 피부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그러면 지금 도자리 자체를 원장님, 우리가 여기서 썼을 때는 가운데에서 피부 결대로 맞춰서 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피부 결대로 쪽은. 자, 모공이 보면 털이 나 있는 방향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반대로 치는 동작들을 리프팅 동작이라고 그러고, 피부 모공 털 나 있는 방향 그대로 하는 게 피부 결 방향이에요. 피부 결 방향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끝났고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리프팅 동작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얘는 또 소리 같은 게 틀려서, 자, 이렇게 보면 티는 자체가 얘를 이렇게 뒤집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해서 이 면을 이용해서 튀는데, 거의 쓰는 동작들이 보면 이렇게 눈가, 뚜뚜뚜뚜뚜뚜뚜, 요 느낌을, 진동의 느낌을 피부에 다 전달이 돼야 돼요. 얘를 굳이 빨리 하셔서 힘을 주고 돌리실 필요도 없고, 쓰는 목적이 이거니까. 얘는 45도보다 더 눕히셔도 돼요. 전체 그렇죠. 이쪽 면까지. 네네네. 요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요런데, 콜라겐이나 원장님들이 갖고 계시는, 지금 저는 이제 리프팅 쪽을 눌렀기 때문에 리프팅 세럼들 가지고 EV만, 이렇게. 부위별로. 전체적으로 다 안 하셔도 되니까, 요런 동작들. 이 동작을 가지고 쓰라고 나온 파장을 가지고 청소할 때 쓰시면 안 돼요. 소리가 비슷하셔갖고 헷갈려 하신 분들도 덜어 있어요. 자, 이런데. 그러니까. 요런 동작으로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도구는 끝났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 관리를 위해서 좀 살짝 제거를 할게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온이 들어갈 건데요. 우리 정제수, 꼭 정제수 쓰세요. 생수, 끓인 물 이렇게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정제수, pH 이런 파우더의 pH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정제수를 써주시고요. 정제수 양은 5ml 정도, 10ml 미만을 쓰셔야 돼요. 이 정제수 농도가 너무 많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굉장히 배합률 자체가 묽어서 색소 관리가 좀 더딜 수 있어요. 그래서 색소 관리를 주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정제수의 농도를 조금 양을 좀 덜 써주시고요. 민감한 피부를 써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정제수 양을 조금 더 많이 쓰시고, 또 파우더 양도 좀 줄이셔도 되고, 부위적으로 쓰셔도 돼요. 자, 이거를 제가 타서 이렇게 이런 시럽병이나 아니면 요즘에 주사위 이런 용기에다가 넣어놓고 쓰시면 돼요. 자,
자, 이 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봉의 위치도요, 손님 손에 이렇게 닿게 손에다가 잡게 하는 방법이 제일 기본이고요. 이에 너무 물기가 없을 때는 또 건조할 수 있어요. 손바닥이 건조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살짝만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자기 손에 손 좀 줘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쥐어서 쥐는 방법. 준비를 깨끗이 해놓고요. 집게 또 여시는 법도 아주 옛날부터 저희 사용하는 방법들이죠. 이렇게 집게 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딱 온 다음에 얘를 봉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좀 위아래를 섞일 수 있게끔 예, 끝을 조금 모양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피부를 닿아야 되는 부위에 쇠가 보이면 안 됩니다. 따끔거릴 수 있어요. 바로 직접적으로 이게 직류 자극이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자, 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비타민 관리를 할 때 다른 장비들하고 틀려서 얘네들은 바로 이 파장 자체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기계를 조작 다 하고 나서 케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피부에 안착을 시켜놓고 나서 자, 피부에 이게 도자가 손잡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면포가 피부에 돼 있는 상태에서 스타트를 할 거예요. 대개는 원장님들 기계를 다 스타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스 방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피부에 닿고 나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지금 비타민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너스분 먼저 할 거예요. 비타민 C를 예, 얘기하는 C만. 거죠? 예. 색소가 있는 부위. 이 멜라논 사이클 자체를 분해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부에 이 솔루션과 이 전기 자극이 혼합이 돼서 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떼어져도 기능은 없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떼지 마시고 이 접지봉이 손님이 손을 딱 잡고 있는 때까지는 이 집게가 피부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가볍게 하는 거예요. 롤링을 아주 가볍게. 힘을 주거나 피부를 막 밀거나 빡빡빡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볍게. 그 다음에 이렇게 헤드라인 가까이에서는요. 좀 찌릿찌릿한 그런 파장 감지가 올 수 있어요. 이럴 때도요. 손을 떼지 마시고 옆포에서 붙인 상태에서 피부에서 절대 이 거즈가 떼어지면 안 된다는 거. 오늘 지금 느낌 있으세요? 눈 안 뜨셔도 돼요. 찌릿찌릿한 느낌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주 약간이죠. 장비마다 회사마다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강도가 출력이 좀 차이가 나요. 이게 세게 예전 방법들은 좀 느낌을 세게 나오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부드럽게 좀 출력들을 맞추느라고 소리가 좀 덜 나기도 하고 느낌도. 근데 그래도 피부가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이게 효과는 너무 좋은데 그렇게 막 찌릿찌릿한 느낌 때문에 하기 싫다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또 상처 나신 분들, 여드름 이렇게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되게 효과가 좋은데 상처 나 있으니까 엄청 이 감각이 빨리 느껴지거든요. 이럴 때는 젖은 거즈를 피부에 한 장 싹 도포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맨살보다는 맨 피부보다는 거즈를 한 단계 올려놓고
그래서 시간은 제가 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극은 5분을 쓰라는 공식이에요. 충분히 5분 동안 지체하지 말고 계속 움직여서 돌려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전류라서 이게 요즘은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도 많고 교정기 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치아 쪽에. 네. 그런 분들이 기계 이렇게 쓰실 때 좀 초음파하고 틀려서 비타민 케어 할 때는 입안에서 뭐 느껴지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입술 점막 주변에서 계속 이 부위에다가 멈춰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정도 안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롤링하는 정도로만 돌리실 때는 문제가 없어요. 기존에 오늘 지금 케어할 초음파도 그렇고요. 이 임플란트나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데에서 뭐가 부자연스럽게 뭐가 느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하면 안 돼라는 사항은 없어요. 자,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5분을 여유 있게 보시고요. 쓰시면 돼요. 한 원장님이 비타민 이온 투입 관리를 했는데 어떤 고객분이 어지럽다라고 한 분이 계시대요. 어지럽다. 임신부이셨나? 이런 정기적인 신호가 네. 이제 머리하고 제일 뇌하고 신경. 가까우다 보니까 굉장히 평상시에 예민하거나 잠을 좀 잘 못 주무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되게 그럴 수 있지만 이 비타민 케어 같은 경우는 뭐 임산부들 5개월 지난 후에 임산부들도 가볍게 하실 수 있는 기계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어지럽다라는 거 보니까 신경 쪽인 것 같은데 뭔가 그분이 그렇죠. 두뇌 신경 쪽에나 뭐가 좀 그렇죠. 불편한 이제 그런 분을 날- 정말 뭐 꼭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볼 부위는 이마는 좀 빼고 하시면 좋죠. 차라리 원장님이 하신다 하면 5분이 지금 끝났고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제거를 할 거예요. 색깔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깨끗하신 분인데도 우리가 하얀 솜을 놓고 봤을 때 좀 나요, 조금. 그렇죠. 색깔이 지금 이거는 이제 비타민 관리 맨. 이 상태에서 저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5분 해놓고 예, 플러스 그걸 가지고 단백질 입자들을 이제 저희 회사에 EGF라는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상피세포의 재생 효과도 좋고요. 미백이나 주름 기능성도 따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 편하게 앰플 대용으로 쓰셔도 좋은데 이렇게 기계 투입에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올 스킨 타일 올 스킨 타일. 10mm 이제 이게 10ml라서 굉장히 오래오래 씁니다. 한 10회, 12회 정도까지 쓸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계 찬스를 이용하면 한 3분의 1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자, 플러스 극으로 쓸 겁니다. 그 유효 성분 비타민 C에선 마이너스, 그다음에 기타 다른 유효 성분은 플러스 쪽에.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패치한 상태에서 온이 들어갈 거예요. 여드름 피부성이나 지루성 피부들은 요 타임이 안 들어가요. 요 제품의 타입은 안 쓰시고요. 이제 산 제품을 계속 달아서 쓰시면 돼요. 오히려 10분을 그냥. 예, 올 산으로 다 하시면. 근데 8분 정도에서 10분 권장 시간은. 이게 데이데이 한 매일매일 하는 거는 어떨까요? 데이데이도 EGF 상태 제품으로서는 좋은데 비타민이 데이데이는 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리 미백이 급하셔도 텀이 있거든요. 피부 턴, 주기 턴이. 그래서 48시간 정도는 지키시는 게 좋죠. 그렇게 너무 달아달아하면 마치 필링 같은 자극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원장님들 또 고객들 중에서 색소 관리한다고 레이저나 또 토닝 레이저 이렇게 프락셜이나 이런 레이저 케어 하신 분도 후관리로서는 이 비타민만한 게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3일 전에 프락셜이나 토닝 레이저가 돼 있는 고객들 바로
3일 후부터 바로. 보통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서도 사실 후관리까지 티켓팅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예. 제일 선호하는 관리가 첫 번째 비타민, 두 번째 고주파케어예요. 사후 관리로. 네. 플러스 그거로는 재생관리, 어떤 유효성분, 비타민 C를 제외한 EGF는 지금 뭐 펩타이드라든지 단백질 제품. 단백질 관련 앰플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 관리 5분, 그 다음에 기타 지금 이런 재생 관련된 솔루션 5분 해서 토탈 10분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이런 방법을 안 쓰셨다 하면 당장 해보세요. 피부에 쪼임부터 시작해서 안에 뭐가 메말라 있었던 피부에 뭐가 쏙쏙 들어가는 느낌? 하고 나서 피부에 광채 나는 건 당연한 거고 피부가 굉장히 좀 탱글탱글. 그래서 이런 눈 밑에 비립종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을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EGF 같은 성분으로 이렇게 비타민 케어. 결국은 이게 미세전류 흐름을 계속 지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세포 운동에도 엄청 효과. 되고. 어쨌든 손으로 그냥 바르는 것보다는 손으로 단순히 손은 바르지 마십시오. 앰플은 비싼 앰플. 손바닥에 그냥 저기 갑니다. 그냥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필링하고 나는 날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네. 단순하게 좋은 방치하는 거, 거보다. 네, 앰플 같은 거 그냥 바르고 팩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필링을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요, 미세하게 피부에는 결절이 생겨요. 우리가 정말 이게 유리 스카치 나듯이 정말 원장님들은 조심히 하셨다 해도 그런 부위에 이 비타민에 대해서 굉장히 원장님들이 상식을 좀 갖고 생각을 하시면 그 층 자체의 결절층들을 굉장히 윤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비타민.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이 3종을 가지고 기기로만 관리를 하잖아요. 네네. 거의 이제 수기 테크닉이 없이. 그러면 어쨌든 장비로만 3종으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깔 수도 있고 아니면 굳이 이제 그 고객분이 꼭 핸드링의 맛을 봐야 된다 하시면은 핸드링 관리를 이온 관리 들어가기 전에 해주셔야죠. 간단하게 하고. 네, 간단하게. 네. 요즘은 추세가 핸드링 케어보다는 기기 케어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좀 피부들이 이렇게 이제 좀 노화 때문에 오신 분들도 워낙 피부 안에 필러나 자가지방들을 많이 또 채우고 다니셔서 그런지 수기적인 어떤 그 강한 액션보다는 기기 케어를 저한테는 많이 요구를 하세요. 저 고객들 한 80%도 다 기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듬뿍. 이렇게 EGF 같은 성분들은요, 피부에 실온해서 방치를 했을 때 쪼여지는 느낌의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계속 달아달아 연달아서 바르시지 마시고, 이렇게 실온에다 좀 이렇게 방치를 했을 때 좀 쪼여가는 기능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 EGF에는 파라그레스라는 어떤 성분이 보톡스 대체 성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의 EGF는 바르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단계 들어가지 말고 조금 방치하라고 하거든요. 조임을 느끼게끔. 자, 요거에서는 색소를 제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면포에 그렇게 많이 오히려 이 면포에 많이 묻어 있죠. EGF가 오히려. 그래서 지금 원장님들 갖고 계시는 단백질 제품들도 그렇고 줄기세포도 그렇고 이럴 때 쓰시면 좋아요. 산을 써서 피부가 민감해지고 붉어지는 증상들, 가려워지는 증상들을 한 번 더 안정화시켜주는 개념이 플러스 극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자, 원장님도 보시면 워낙 피부가 민감성이다 보니까 비타민 관리를 했을 때 이 입술 점막 부위에 붉은 톤이 생겼어요, 지금. 근데 이게
피부의 어떤 미세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인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정화 관리 때문에 탄력 관리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핸드링을 안 해도 이 시간대에 거의 핸드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핸드링, 아니다. 기기 초음파 마사지, 이 마사지. 그래서 역시 10분 세팅. 예, 이제 5분 정도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할 거고. 자, 여기 초음파도 보면 C.N이 뭐냐, P.L이 뭐냐를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자, C.L은요, 어떤 모드 중에 하나인데 움직임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튀어주죠.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건 탄력 마사지 할 때 쓰시면 좋고. 자, 이제 P.L 같은 경우는 동작이 좀 가다가 한 번씩 쉬죠. 뚝뚝뚝뚝. 그래서 이렇게 업턴 할 때 이런 턱선이나 뭐 눈가나 이런 부위 할 때 이걸 쓰시면 돼요. 바디 관리 할 때도 이걸 쓰시는데 좀 많이 미약하죠. 바디 관리 할 때는. 어찌됐든 얘는 업 시킬 때.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동작으로 했던 C.L은 그냥 우리 편하게 하는 마사지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에 놓고 도포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콜라겐 세럼. 콜라겐 세럼도 쓰시고, 그다음 조금 좀 피부가 좀 이렇게 수분감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미백 기능을 더 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큐엔자임을 제가 권장합니다. 인파부터. 자, 바르신 다음에 제발 이 초음파 마사지 하실 때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속도를 천천히. 얘는 이제 저분자 방식이 아니라 고분자 방식이라 아까 스킨 스크러버에서 뛰는 운동법이 1초에 28,000번 정도 뛰는 운동이면 얘는 한 18,000 정도 덩어리가 크게 뛰어주는 거죠. 움직임이.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피부 천층에다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초음파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어떤 동작의 채널은 진피층이거든요. 진피층을 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하죠. 교원섬유층인데 그 층에 헐거워져 있는 뭐 콜라겐 망이라든지 엘라스틴 이런 층에다가 초음파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천천히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데 망상층 자체가 많이 헐거워져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에 조금 더 많이 여러 번 꺼져 있는, 나이 들어서 네네. 꺼지는 부위가 많은 부위는 좀. 눈도요. 눈 밑에 움푹 패인데 하지만 눈두덩 위에를 하시면 안 돼요. 초음파는 시신경 때문에. 눈 아래에는 괜찮습니다. 움푹 패여 있는데 그래서 요런데 입술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구륜근 주변에 들어갈 때 약간 입 안에서 약간 쎄 이렇게 맛이 좀 날 수 있어요. 그건 초음파 때문에. 예. 특히 그런 것 때문에. 쐐기니까. 근데 계속 우리가 멈춰져 있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초음파 기능 자체는 근육 분해, 뭐 지방 분해,
마사지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강추하는 거는 초음파는 발포 기능이라 해서요. 모공을 아물어지게 하고 수축하는 기능이 있어요. 초음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제일 초음파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발포 기능을 꼭 명시를 하고 쓰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것보다는 탄력 관리로서는 초음파만 한 게 없어요. 탄력은 초음파. 생각보다 이렇게 에센스 계통 제품을 쓰셔도 양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로에 겔이나 이런 제품보다는 뭔가 좀 기능성 있는 그 고객 피부 타입. 예, 낫는 거. 근데 탄력 제품들을 써주시면 저는 더 효과가 있었어요. 그 초음파 하려면 어쨌든 약간 점성이 너무 워터 타입이면 그냥 흡수되니까 약간 플루이드? 그렇죠. 그 정도 성상. 제형 맞추기가 힘들 때는 원장님 그냥 이렇게 지금 정제수하고 요제품 쓰시면 돼요. 예, 요제품 쓰시면 되고 그래도 또 어렵다 그러면 정제수하고 좀 더 희석해서 쓰시고요. 맞아요. 에스테 콜라겐 에센스 강추입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원장님. 하세요. 이제 다른 장비의 타이밍이 언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그런 거. 자, 고주파 케어는 초음파 관리 하시기 전에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만약에 오늘 고주파도 하고 초음파도 둘 다 쓰고 싶다 하면은 고주파 먼저 고주파 먼저. 해서 리프팅이라든지 충분히 분해 마사지를 하시고 나서 얘로 고정하듯이 탄력 관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원장님들한테 고주파 케어 한 번 하고 초음파 케어 한 번 하세요 해도 또 잘 못 지키시잖아요. 그러면 2대1 비율로라도 꼭 쓰시라 그래요. 고주파 2번 할 때 초음파 한 번은 꼭 해주십시오. 자, 여드름 케어 같은 경우도요. 여드름 앰플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극에다가 투입을 시킨 다음에 그 앰플을 제거하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드름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파란색 퀴엔자임 솔루션을 쓰거든요. 그 앰플 위에다가 바로 팩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초음파 마사지를 한 5분에서 8분 정도 해주시고 여드름 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드름 혈액순환이 잘 돼요. 배농이 잘 돼. 네,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붉어진 어떤 환웅 부분은 바로는 못 줄여도 이게 결국 피부 안에서 내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라앉죠. 사용량 되게 많이 했는데 거의 먹은 듯한 느낌. 다 먹어줘. 이마는 더. 근데 이제 이마 같은 데는 보면 지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이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약간 열감도 더 예.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기계 관리든 어쨌든 비슷해요. 이마 쪽은.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제가 자꾸 이제 병원 쪽에 제품들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원장님들이 부딪히는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보톡스나 필러, 자가지방 이제 뭐 귀족 성형 하셨다든가 이런 분들도 고주파하고 바로 쓰는 거는 좀 아니에요. 고주파는 1개월 정도 텀을 놓고 쓰시는 게 좋은데 초음파는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 시술을 예. 필러하고 바로 그날 당일날 쓰셔도 될 정도로 뭐 병원 갔다 바로 샵으로 오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다음날 오셨어 나 필러 했어 해도 초음파 케어는 해주시면 해줄수록 득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사담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그런 시술을 많이 받는데 보통은 후과에 대해서만 뭐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저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시술 받으러 갈 거예요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런 시술을 받기 하루 이틀 전에 이런 기계 케어 고주파나 초음파로 좀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오히려 정리해두고 가면 좋죠. 시술빨이 훨씬 더 잘 빠질 것 같아요. 제일 필수가 아쿠아필은 하시고 가셔야 돼.
항상 각질 정리는 싹 하시고 각질, 각질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약물 주입이라든지 레이저 같은 게 차원이 틀려요. 그냥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에서 피부가 가는 것보다 그쵸. 각질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정기적인 기능도 이렇게 잘 띄는데 하물며 그래서 오히려 시술을 저 필요해서 좀 시술은 받을 것 같아요. 뭐 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고객들을 네. 상담을 하셔가지고 그래 시술은 뭐 병원에서 해야 될 게 있는 거고 관리실에서 그쵸. 해줄 게 있으니까 가시기 하루 이틀 전에 피부를 좀 부드럽게 네. 그래서 효과빨을 훨씬 필링이라든지 비타민 관리 같은 걸 좀 하시고 가면 이게 좀 피부가 연질이 됐다 그러죠. 연화가 됐다 그러죠. 그 상태가 되면 경직됐던 근육들이 조금 훨씬 제자리로 효과를 훨씬 더 낫죠. 훨씬 낫죠. 그래서 그런 거 잘 상담하시면 돼요. 예, 됐습니다. 이쪽 한번. 욕만 많이 나가요. 자, 목도 뭐 고주파 케어 같은 케어를 하기가 불편한 고객이다. 그러면 초음파로 우리 예전에는 다 마사지 했어요. 주름 관리 마사지, 뭐 탄력 마사지. 근데 이제 초음파에는 같이 쓰면 안 되는 제형이 크림 제형. 유분감이 있네요. 네, 유분감 있고 특히 오일성 있는 거, 밤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면은 안 돼요. 전기의 어떤 기능이나 아무리 진동이라 그래도 진동의 분자 자체가 움직임이 없어요. 더뎌요. 저는 이렇게 하고 나서 LED 광선도 씌워도 좋아요. 이 상태에서.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원장님은 어차피 오늘 저기 하시고 나니까 시트팩을. 자, 이것도 에스테쿱 콜라겐. 에스테쿱 콜라겐 시트팩 있습니다. 차갑습니다. 그냥 별빛이 아니라 이게 기포가 조금씩 생겨도 괜찮습니다. 얘는 목이 다 별도로 있는 거죠. 저희 거는. 그냥 쓰기에 너무 많은 액물이 남았습니다. 이게 45g 패치라서 많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주름 없으신 분들은 목을 놔두셨다가 한 번 더 쓰셔도 돼요. 제가 이거를 원장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었어. 요즘처럼 마스크 쓰고 수분 저기 돼가지고 되게 많죠. 이 상태에서 초음파 갖고 계신 초음파 쓰시라고. 응용법. 이 동작 한번 하려고 제가. 이럴 때는 막 눌러서 비비지 마시고요. 살살 움직이시는 정도만. 그러니까 시트가 밀리게 밀리지. 힘을 주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것도 활용법이긴 한데 생각보다 권장하고 싶어요. 생각 외로. 이 고객들한테 패치만 붙이면 되게 성의 없이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되게 좋은 건데 시트 위에 또 장비가 들어가면 퀄리티가 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초음파도 제가 권해드리고 LED 광선, LED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잘 먹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제일 기본적으로 비타민을 했기 때문에 피부 내에 터널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공급을 하게 되면 잘 흡수됩니다. 지금은. 한 10분 정도 나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게 돼서 한 30분 정도 방치를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받은 세미 바디 관리.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하고 이제 의외로 핸드링이 사실 저희들이 잘하는 패턴이긴 한데 핸드링은 이제 이렇게 이온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원장님들은 또 비타민까지 다 앰플까지 참 팀트한테서 또 마사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반대 현상인 것 같아요. 먼저 다 뭐 골격이든지 뭐 위험 마사지를 다 하고 뭐 온수포로 다 제거된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좋은데 저처럼 안 했을 때는 초음파 마사지로 충분하게 그 10분 정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건 없어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이제 다 장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마스터가 되셨나요? 그걸 그렇게 눈으로 붙여. 이럴 정도로 눈시림이 없는 팩입니다. 눈시림이 없는 그 성분과 이 부직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면 시트지라서 좋습니다. 이 여기에 이제 응용이 되는 장비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Y자로 가는 갈바닉 패턴이 있어요. 리프팅을 했을 때 쓰는 거. 그 동작도 여기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음파. 예, 아니 비타민 이온 쪽. 그러니까 그 동작도 쟤하고 비타민하고 갈바닉하고는 정말 같은 종류예요. 같은 집안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얘를 그냥 두 가지를 별도로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갈바닉도 있는데 굳이 이온하고 또 갈바닉을 한 것 또한 예. 그 두 거고 하루에 기계는 한 3패턴 정도가 제일 좋아요. 2패턴에서 3패턴. 너무 많이 하는 거는 그렇죠. 숨 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에 케어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주에 한 60 가까이 되셨다는 분들은 주에 한 2주일 2회 정도, 50에서 60 나이대, 50세에서 60대 부신 분들은 일주일에 2회 케어를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되게 효과는 짱이에요, 짱. 혹시 지금 저 장비가 이제 원래 페이스 장비인데 요즘 두피 할 때 저기 스킨 스크러버 쓸 수 있어요? 이온봉이나? 이온봉은 가능해요. 이온봉은 가능해요. 저도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스킨 스크러버나 초음파 쪽은 이 머리카락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편해요. 그래서 저도 저희 회사에 이제 아쿠아 장비가 있는데 아쿠아 필 정도는 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케어, 모공 이렇게 피지 같은 거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두피에도 순수 비타민 C를 하시면 너무 효과가 좋죠. 모공 케어 때문에도 권해요. 두피 케어 쪽에서.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약 시럽병에다가 충분히 양이 우리 피부 하는 양의 4배가 필요해요. 두피는. 두피는. 근데 아주 그냥 각화돼 있고 딱딱한 조직들, 단백질들이요, 막 빨리 녹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파우더, 저희 이제 30ml 파우더가 많이 뭐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용량인데 얘가 실질적으로 피부 제가 아까 했던 그 정도 양이면 한 100회, 120회 정도 쓰는 양이에요. 근데 원장님들이 막 빨리빨리 써서 그런가 빨리 해프다고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재봤어요. 한 120회 정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걸 구매하셨던 어떤 원장님이 구매하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사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1인 샵인데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효과는 좋은데 이게 하고 나면은 얼굴이 너무 막 트러블이라고 그러나 막 뭐가 양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얼마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양을 너무 많이 보통 사용량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강사님이 얘기하신 사용량에 제가 봤을 때 한 5배 정도 쓰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에 거의 박피 수준인데요. 얼굴은 엄청 하얘졌대. 근데 뭐 그만큼 피부 붉게 올라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쓴 거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선크림을 안 바르고 밖에 나가셨다 그러면은 부시맨이 되는 거예요. 부시맨. 새카만 부시맨. 선탠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항상 사용량은 정확하게. 비타민은 사용량이 제일 중요시해요.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전화 중에 하나가
얘 양과 정제수의 양 배율이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얘도 이 정도 양에서 쓰시는 거고, 얘도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5에서 10ml의 기준 놓고 쓰시는 거예요. 제일 아무리 못 써도 5는 쓰셔야 돼요. 물개도 10이고. 요즘 약국가도 그냥 네네. 하더라고요. 애들. 이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해놓고 모델링을 해도 되고 시트 뭐를 해도 되죠. 이 상태에서 거즈를 하나 올리셔갖고는 그 위에 뭐 탄력, 뭐 연관된 거, 주름 연관된 거 다 쓰시면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들을 많이 쓰고 다니시니까 그쵸. 탄력이 더 떨어져요. 저도 그렇지만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 뭐의 공급이 산소 공급, 물 공급, 영양 공급들이 자연적인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가 아무리 집에서 뭘 발라도 주름이 많이 이렇게 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꼼꼼히 바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꼼꼼히. 이제 요즘에 10대 아이들 보니까 마스크 밑으로는 화장 안 하고 마스크 위쪽으로만 눈은 아이 좀만. 아이 정도로만. 저희 이제 뭐 제품 PR을 좀 하다 보면 이 아쿠아 클렌징에 있는 어떤 성분 하나가 이게 이렇게 공해적인 것, 수질 오염이나 이런 데서 공해적인 것들을 특히 우리 이제 피부 제품 화장품 화학 원료잖아요. 얘네들을 흡착해서 분해시켜버리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마스카라나 뭐 입술 점막에도요, 색소에도 엄청 그 기능들을 잘해요. 그래서 10대나 임산부 우리가 과감하게 같이 쓰셔도 된다고 할 정도로 예민한 피부들까지도 가능해요. 틴트. 마무리 거의 실험다. 네네, 됐습니다. 자, 꼭 그 원장님은 다 넣어드리고 싶은 잔여물만 갖다 볼게. 네,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피부 짱짱하게. 라인만. 라인 주변 끝에서만. 원장님 손님들은 못 지우게 하시는데 그래도 하고 제가 이제 아이고 작은 거 없네요. 이걸로 발라야 되겠다. 저희 리바이탈 아이크림인데요. 주름 있는 부위 조금씩만 바를게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조금 얌전히 바르진 않거든요. 이 크림이 저희가 덕용이 있어요. 지금 제가 화면에 안 보여드렸는데 200ml짜리 덕용 사이즈가 있어서 그거는 그냥 차벌차벌 바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네네. 또 네, 기계갈로 시리즈, 그 다음에 부위별로도 조금 원장님들이 궁금하신 부위들, 기계 사용하는 활용법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